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퇴근길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금요일 퇴근 시간이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번 주 장세? 증시? 전반적으로 대단히 혼조세였죠. 트럼프가 이란을 타격하고 나서 자기 멋대로 종전선언 비슷한 걸 했는데, 이란이 삐꾸도 아니고 당연히 트럼프 말대로 우냐우냐 하진 않을 테니까 아마 전쟁이 중장기화 되지 않을까. 물론 막 그때처럼 전면전으로 막 미국이 미사일을 쏟아붓고 막 이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소규모 국지전 수준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미국 본토에 대해서 아마도 예전 그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9.11 테러처럼 그런 것도 하는 급진적인 단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치 공학적으로 엄청난 고도의 전략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뭐 관세도 그렇고 이번 미란 전쟁도 그렇고 진짜 어린애한테 정말 최강의 성능을 가진 총을 쥐어준 느낌인데, 요거 아마 수습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트럼프가 지방선거를 승리하려면은 요거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마 공짜로는 안 될 겁니다. 이란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란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적어도 뭘 줘야 될 텐데, 그럼 결국엔 트럼프는 뻘짓하는 거죠. 오늘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오늘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나이 드니까 뭔가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기분이 좀 약간 좀 멜랑콜리합니다. 오늘 영상을 켠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은 요즘에 특히 뭐 이제 뭐 이광수 뭐 소장이나 뭐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광수님이나 좀 주식 관련된 패널들 이야기를 좀 여러 개를 들어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법, 그러니까 시장에서 2배, 3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의 99%는 좀 사짜 같고요. 그런 얘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좀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더 신뢰감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요즘같이 막 하루에도 변동성이 미친듯이 심한 요즘 같은 장세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얘 진짜 운전 왜 이렇게 그지같이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몇 번이나 저는 포지션을 얘기했고 제 계좌도 노출한 지 꽤 오래됐지만 5년이 넘었죠. 저는 뭐 한 종목 거의 몰빵 해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거의 99.8%가 거기 있으니까 100% 몰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 종목을 꽤 오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장세에서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왜냐면 저는 뭔가 단기적인 수급, 단기적인 테마, 단기적인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란 미국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건 뭐 국지전으로 끝나지 전면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엔 언젠가는 이 노이즈도 끝날 건데, 그럼 결국에는 원래 우리 코스피가 올랐던 그 펀더멘탈대로 간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진화,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들의 리레이팅,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투자를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적으로 움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좋은 타이밍에 팔고 또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저랑 다른 사람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실수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뭔가 좀 똘똘한 거 하나 찾아놓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투자에 빠진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연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혹시 어떤 종목을 좋게 보냐고 해서, 원래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지만, 워낙 친한 친구고 또 저 때문에 주식에 입문한 친구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건방지게도 좀 약간 책임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좋게 보는 두 종목, 어차피 저 얘기 듣고 사실 분들 없을 거니까, 그 네이버랑 CJ가 좀 저평가돼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리레이팅을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네이버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네이버를 사니까 관심을 엄청 갖는 거예요. 네이버가 뭘 하더라 막 어떤 뉴스가 나왔다더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네이버를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쭉 얘기를 해주면서, 구조적으로 좀 가면은 2배, 3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 듣자마자 또 자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신문 뉴스 기사 보니까 뭘 했고 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다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뭐 달라고 추천해 줘가지고,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말도 맞고 저도 맞고, 또는 그 친구도 틀렸고 저도 틀렸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주식은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막 특히 최근에 주식 시장에 저는 진짜 운전을 여튼 저는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좀 들어오신 분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들 물어보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뭐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요? 약간 그러면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면 안 되고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합시다. 중견기업 다니는 30대 중반의 남자고 회사 한 5, 6년 차 됐어요. 월급이 아마 실수령으로 350 정도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3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350에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생활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아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아봤자 100에서 150일 거예요. 투자 또는 저금하는 돈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100만 원은 엄청 소중한 돈 아니에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이 1년 정말 모아봤자 1200만 원밖에, 물론 이제 중간중간 성과급도 나오고 이것저것 인센티브 나오겠지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 남자가 내가 투자를 위해서 벌 수 있는 돈은 1년에 2천만 원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사람들이 코인 또는 계잡주 또는 내가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억 단위씩을 툭툭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B2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쳐물리면은 그때부터 기업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다더라, 이 회사의 해자가 무엇이다더라,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도메타가 들어가는 거죠. 와,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손실 보면 안 되는데. 그나마 계잡주라도 주식은 괜찮죠. 그나마 코인 같은 건 뭐 답이 없죠. 코인은 저는 항상 되게 엄청 까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실물 가치에 대한 어떤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주식은 망하면은 그 회사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라 나눠받을 수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저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 하는지는 말 안 했지만, 제가 약간 금융 쪽 관련된 일을 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세요. 회사 동료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를 쫙 들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야, 주식 잘한다, 주식 되게 알뜰살뜰하고 영리하게 잘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는 것도 사실 엄청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한두 명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다들
막 뭐 샀다 뭐 팔았다 상한가 2번 먹었다. 여러분, 견실한 코스피에 영업이익 잘 나와서 퍼가 한 30 이하인 종목 중에서 상한가 2번 맞을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코스닥 개잡주나 그런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코스닥 개잡주로 상한가 2번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하한가 2방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상한가 2번을 먹기 전에 정말 그렇게 섹시한 정보를 들어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니면 얻어 걸린 경우가 많을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도파민이 터지고 짜릿하고 주식에 뭔가 엄청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생 존망하는 거 바로 그냥 직행열차 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코스피 대형주에 하루에 1, 2% 움직이는 거를 만족을 할까요? 코인으로 24시간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문 닫는, 물론 이제 NXT가 있긴 하지만은 코스피 같은 거 떠들러나 볼까요? 뭐 코루 같은 거 3배 레버리지 하다가 그냥 개인 뭐 삼성전자 사라고 하면은 재밌어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치더라도 언젠가는 잃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임종 직전에라도 잃게 될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단타라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거나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나 뭐 다들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치 투자하라고? 근데 막 상한가, 그러니까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 제 상관의 상관님이신데 한번 모시고 어디 가다가 자기 상한가 2번 먹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길래 속으로 야, 그 이분 계좌는 안 봐도 비디오겠다. 안 봐도 비디오겠다. 다만 옆에서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퍼가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퍼가 어떻게 되더라 하고서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퍼가 안 잡혔을 거예요. 왜냐면은 코스닥 개잡주가 상한가 2번 갈 종목이 퍼가 뭐 20, 30 이렇게 안 나오고 막 몇천 나오거나 애초에 퍼가 안 잡힐 거예요.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뭐 그날 저녁에 조금 덜어냈다고 하시던데, 그런 걸 하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과 저처럼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저처럼 장기 투자 한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가치 투자는 아니지만 오래 갖고 있으면서 주식하는 거랑 우리가 똑같은 주식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사람들의 얘기 듣고 뉴스 보고서 뭔가 선점한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 결과가 소망스럽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막 뭔가 막 흙 뿌리고 막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쪽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대표이사 조카도 아니고. 여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그 주식한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가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필요도 없어요. 각자 열심히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계좌 까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처럼 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좌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다 까잖아요. 저는 자신이 있어서 까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예전에 이 종목 갖고 초반에, 또는 그리고 한 2년차 때 3년차 때 진짜 막 윤석열 초반에 힘들었을 때도 마이너스 오지게 났는데도 저거 다 찍어서 올렸어요. 다 내 나중에 성공했을 때 기록으로 남겨놓겠노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제 투자 자금이, 잠시만요, 제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서 4억 투자해서 지금 10억이니까 산술적으로 뭐 2배 정도 벌었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3억에서 2억, 1억 몇천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도 짜증은 나고 욕은 했을지언정 흔들리진 않았죠. 저는 그 차이가 앞으로도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장에 막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지금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친구가 잘 성장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기적인 걸 보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재웅아,
예, 내가 너한테 티를 안 냈지만 걱정 참 많이 했다. 너 안 그럴 거라 믿는데 좀 회사를 좀 많이 알아보고 살아. 내가 사라고 했다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물론 네가 바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ETF를 사라. 지수 ETF를. 안 볼 거지 재용아? 여튼 금요일 밤이라서 오늘은 아마 원래 오늘은 딱 퇴근하고 바로 맛있는 거 조져야 되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오늘 운동을 안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은 그것도 오히려 또 좋은데, 왜냐면 오늘 운동하고 또 내일 운동하면은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너무 핑계댔나? 하여튼 일단은 얼른 집에 가서 운동을 가든 뭐 집에서 맛있는 걸 시켜 먹던 일단 좀 집에 가겠습니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HD 건설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꼭 붙잡고 계십시오. 어설프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아탔다가 큰일 나지 마시고 거기는 이미 시세 다 받은 곳이고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40만원 찍겠습니까? 하이닉스가 200만원 찍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HD 건설기기가 30만원 찍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 소형주의 장점입니다. 뭐 소형주는 아니지만 코스피 100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종목이지만 시총 몇백 조짜리가 그렇게 두 배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신호 받을 것 같아서 신호 멈추면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 좀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안 빠졌나? 난 빠진 것 같은데. 아유 피곤해라. 자 영상 끄겠습니다.